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서울대학교 심층 구설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수시 모집 요강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없어요.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전형의 변화라든가 또는 방법의 변화라든가 변화가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 이제 좀 차이점이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약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그런 상태예요. 경쟁률에서도 사실은 커다란 변화가 별로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면접에서는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역균형 같은 경우들은 제출 서류를 기반한, 다시 말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전공소양평가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약 10분 정도. 이런 개별 전공소양 면접인 경우에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되어지는 기출문제들은 꼭 있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또는 고등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죠. 고등학교 때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 활동,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질문 내용이 학생들마다, 지원자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학생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다. 그래서 제출 서류 기반 전공소양평가 인적성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심층 구술 면접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741명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1709명을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둘 다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 전형의 선발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형적으로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은 어차피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보통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여기는 보통 학교 프로파일이 좀 더 우수한 학교 출신의 학생들, 또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전년도에는 그냥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 이렇게 일괄 합산 방식으로 평가의 영역을 구분 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서류평가 70에 면접 30%다라고 해서 평가 반영 비율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3개 영역 등급이 2등급, 3개 영역 이상 2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9대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1단계가 경쟁률이 약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의 면접 반영 비율이 100인데,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비해서 일반 전형의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일자를 보면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1월 29일에서 30일, 일반 전형은 11월 22일에서 23일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모집 단위는 11월 29일에 면접을 실시하고, 수의학과나 의학과나 치의학과는 11월 30일에 봅니다. 일반 전형은 11월 22일에서 23일에 보는데 전 모집 단위는 11월 22일이고, 수의학과나 의학과나 치의학과는 23일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의 날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두 개의 전형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면접의 방식이라든가 수능 체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구분하게 되어지면 커다란 차이가 있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일반 전형의 반영 비율이 높다. 근데 과연 그 면접의 반영 비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면접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서류평가가 낮은데 면접만으로 과연 그게 극복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이 가져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면접의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아주 크지는 않고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을 드리시는데 면접의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점수 간의 구간 차이가 1점 차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끼리 또 서울대를 원서를 쓴 학생들끼리의 점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1점도 상대적으로 되게 큰 점수죠. 그렇죠?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1점의 차이는 물론 크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울대학교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 점수의 점수 차이가 최고와 평균 최저자의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를 통과하긴 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과연 나 면접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상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대학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의 사례를 한번 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보시고요. 먼저 면접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적인 소양들을 평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진행하는 면접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학과에 대한 전공소양평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인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들을 평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은 아주 크지는 않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대 직윤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끼리의 점수 편차폭이 되게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면접 자체로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의 면접의 의미는 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반 전형은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공동 출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면접이나 구술고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답이나 단편적인 지식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죠. 그러면서 제시문을 통해서 이런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들은 대부분 뭐냐면 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된 주제를 유추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나 아니면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통해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또는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능력들 또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어떤 반응 속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니까 결국은 지식적인 능력들, 응용 능력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 능력들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심층 구술 면접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접은 논술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면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구술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술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하이퍼리비에서 수업할 때 저희는 면접 수업이 한 반에 5명 정도로 해서 구술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그 논술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렇죠. 대부분 다 논술만 해도 됐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논술이 이제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가닥으로 가다 보니까 논술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논술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또 논술처럼 수업을 한다는 거죠. 한 번에 20명, 30명씩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개념 수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대1 구술이 안 되니까 대학생, 알바생들이 구술하는 형태. 이러다 보면 결국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에서 핵심은 결국은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재시문을 받아서 어떻게 구술하느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의 인원이 적어야 돼요. 반의 인원이 많으면 절대로 구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하이퍼리비에서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 수업의 특징이 반의 인원의 5명 정도로 해서 수업하신 선생님이 직접 구술하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의 변화는 어떠냐 봤더니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죠. 지역균형 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에 자 756명 모집인원 동일하고 지원인은 2361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3.26대 1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0.03 정도의 경쟁률이 다소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큰 변화가 없고 단지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전년도에 1739명인데 2019년도에 1742명에서 2020년도에 1739명으로 인원이 다소 감소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8.98대 1에서 8.42 되니까 경쟁률은 약 폭이 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1%는 아니지만 0.5% 정도니까 하락폭이 좀 크다. 일반 전형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 전형 2배수면은 일단 경쟁률이 1단계에서 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실 수 있고 어차피 지역균형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면접의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봐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과연 면접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서류평가 성적이 낮은데 면접 성적이 좋으면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면 좋은데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춘천교대, 진주교대에 대한 발표 자료를 참고 삼았습니다. 교대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못지않게 면접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이렇게 면접의 점수를 최고 평균 최저점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교대들은 대부분 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교대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 학생이 100점 만점일 때 95.49점, 평균 점수가 90.85, 최저점이 87.94점이기 때문에 최고 평균 최저점의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면접 점수도 100점 만점일 때 최고가 97.10점, 평균 점수가 89.78점, 최저 점수가 84.12점으로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활성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울대학교 직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접의 점수 편차폭이 적을 거예요. 최고와 평균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왜냐하면 평가 영역 자체가 학생들의 역량을 크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면접들을 가지고서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그 역량을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격차가 크게 안 벌어지니까. 하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재시문 기반으로 해서 학업적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지원자들 간에 최고와 평균 최저점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대의 면접과 같은 이런 점수폭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랬었을 때 춘천교대에서 만약에 서류 점수도 최고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가 95.49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면접 점수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서류평가에서 최고점을 맞은 학생이,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면접에서 최저점을 맞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극한 상황을 가정했었을 때 보면 서류 점수가 최고점일 때의 학생의 점수는 179.62점이에요. 하지만 서류 점수가 최저점인 87.93점이면서 면접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97.10점을 맞았을 때 이 학생의 점수는 185.03점이죠. 결국은 뭐냐면 면접을 통해서 서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교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류의 최고점을 맞은 983.33점, 1000점 만점 중에서 이 학생이 면접에서 871.00점을 맞았다고 했었을 때 전체 점수는 1854.33점이에요. 서류 점수에서 최저점을 맞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876.66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맞아서 944.33점을 맞으면 1820점이기 때문에 거의
그 서류에서 최고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보다는 부족하지만 근접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춘천교대와 진주교대의 특징을 보면 서류 100, 그 다음에 면접 100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면접 평가 기준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같은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지 않은 전형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처럼 재시문 기반으로의 면접으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에서는 결국은 서류 평가에서 부족한 점들은 면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서울대학교는 이제 면접의 유형이 되게 복잡해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학들은 그냥 뭐 단과대별로 해서 면접의 유형 또는 전형 유형에 따라서 면접이 나눠진다면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어차피 학생 개별 면접이거든요. 직유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에 맞춰지는 거지 뭐 서울대학교 뭐 인문에서 뭐 과별로 면접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는 학생 한 명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때는 최소한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지어서 한 반에 5명 정도씩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단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면접이 좀 복잡해요.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전형 수학, 자연, 심층 면접은 자 학원에서 1단계 발표 15일날 발표하고 면접이 11월 23일이니까 학원에서 수업은 18일서부터 21일까지 4일간 4시간씩 4일간 총 16시간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학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학과는 공과대학, 산림과학부, 수학교육,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그 다음에 조경지역이나 바이오 시스템 소재나 자유전공 학부 중에서 수학만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때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플러스 생명과학 심층구술 면접을 진행하시는 학과는 식품동물생명공학과나 식품영양학과나 의료학과 이런 학과들은 이때 면접 시간이 11월 23일 시간은 동일한데 이걸 한 반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화학 심층 면접은 화학부나 지구화학, 지구환경화학부, 응용생명화학부, 화학교육학부 특히 응용생명화학부나 아니면 지구화학, 지구환경화학부 중에서도 화학을 선택 과목으로 택하신 분들만 이때 수업을 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심층 면접은 생명과학, 식물생산과학부나 응용생물화학부나 생물교육학과 그 다음에 인문이나 사회과학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인문대학은 다 포함이 되고요.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아동가족, 그 다음에 사범대학은 인문사회계약 심층 면접 진행하고 인문 사회과학에다가 그 다음에 수학이 결합이 되어진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경영경제학과는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수학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대 진행은 MMI 면접으로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은 다 진행하는데 공통수업으로 지금 저희가 잡지 않은 거는 지구과학 관련된 거하고 물리 관련된 공통수업이 없어요. 지구과학이나 물리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1대1 개별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반들은 대부분 여러 반이 구성이 되기는 어려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반이 여러 개 반이 구성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뭐 생명과학과 화학을 합쳐서 수업을 한다든가 화학만 한다든가 생명과학만 한다든가 이런 수업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한 개 반 정도, 5명 정도밖에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전화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셔야만 수업이 가능할 것 같고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약 예상하는 게 2개 반 정도 그 다음에 사회과학, 수학 관련된 내용은 한 2개 반 의대 MMI 같은 경우도 한 2개 반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학교의 면접들이 지금 직윤을 제외하고는 아시는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면접을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되게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붙어야 들으니까. 근데 1단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을 그때 구하시려고 하시면 면접 수업을 듣기가 어렵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저희 학원처럼 인원이 5명으로 인원이 적은 학원도 어렵지만 한 반에 만약에 인원을 뭐 20명, 30명 하는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 원서를 쓰신 분들은 지금 먼저 예약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약하시고 1단계 합격했는데 발표했는데 만약에 유감스럽게도 잘 안 됐다. 학원에 전화 주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다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셨다. 그럼 이제 나머지 금액 결제하시고 그리고 자료 보내주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면접학원 찾으시면 안 되고 먼저 면접 결정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 저희 학원 특징을 좀 얘기하면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하이퍼리뷰가 지금 생긴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요. 이렇게 서울대 심층 구술 면접이나 의대 면접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 자기소개서, 면접 수업, 컨설팅을 연계해서 진행한 학원입니다. 특징은 저희는 면접을 한 반에 5명 정도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다르시는 분들, 나는 면접을 할 때 한 반에 막 20명, 30명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 그런 학원을 가시면 되고, 근데 면접이라는 게 구술이 제일 중요하니까 실제 선생님하고 구술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면접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저희 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가 대치동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서울대나 연구대 석사나 박사 이상 전문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수업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접 수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전화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셔서 면접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